안녕하십니까, 문털란TV입니다. 수원지검의 박상영 부장검사를 대상으로 한 탄핵 청문회, 역시 이번에도 지난번 김영철 검사를 대상으로 한 탄핵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알맹이 없는 이런 하나만한 청문회로 결국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로써 이 민주당과 이재명은 이 국회를 갖다가 이재명의 방탄으로 해서 이용한다는 이런 비판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게 됐고, 청문회 과정에서 오히려 이재명의 추가 의혹, 비리 센 게 드러났죠.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은 혹을 때려다가 혹만 하나 더 붙인 이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거듭해서 이들이 지금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 이제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이재명과 민주당의 꼼수는 전부 전멸되고 있다. 그다음에 이재명의 리스크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검사 탄핵 청문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검사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의 의원이 이화영을 상대로 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한 가운데 이재명의 추가 비리 큼직한 게 또 하나 지금 드러날 수 있겠다, 이런 걸 지금 이제 예상케 하는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화영이 버벅대면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이런 장면들이 있었는데, 주진우 국민의힘의 의원이 이 녹취록을 갖다 그대로 틀었습니다. 음성까지.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화영이 김영태 변호사를 만나가지고 접견실에서 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자기가 김성태로부터 들은 이러한 협박이다, 이래가면서 전하는 내용들인데, 내용이 보면 상당히 긴장하고 있고, 김성태의 추가 폭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이 곳곳에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거보다는 김성태에 폭로하겠다는 게 더 크다, 휘발성이 더 크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자기한테 들은 얘기를 절대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재명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다, 김성태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아주 상당히 눈길을 끄는 이런 대목인데, 저희가 이재명 조직을 관리했다라고 하면서 광장이라고 하는 이해찬 얘기도 나옵니다. 요새 이해찬이 조용한데 거기 들어간 비용을 김성태가 댔다라고 하는 부분을 녹취록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처음에 주진의 의원이 이화영을 상대로 해서 쌍방울 김성태가 당신을 협박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협박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화영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협박받은 사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도 웃기는 겁니다. 그동안 협박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쭉 주장해 왔는데, 막상 이제 이 주진의 의원이 협박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정반대의 답변하는 모순된 태도를 보였어요. 주진의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화영이. 그랬더니 이 주진의 의원이 이걸 딱 들고 나온 것입니다. 음성까지 포함해서 이걸 틀었어요. 자, 이게 보면 당신이 김영태 변호사하고 얘기하면서 김성태로부터 이렇게 협박을 받고 있다, 당신도 협박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도 협박하고 있다는 그런 일종의 내용들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제서야 이화영이 이런 얘기합니다. 저 녹취록을 어디서 구했습니까? 달을 가리키는데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녹취록을 틀려면 전부 트세요. 녹취록 어떻게 전부 틉니까? 한 40분인가 45분 얘기했다는데, 바로 이 부분에서 이 조선일보가 녹취록을 전체를 입수해가지고 반격을 가했어요. 김성태로부터 나온 여러 가지 충격적인 내용들, 아직 제대로 이것이 수사와 재판에서 다뤄지지 않고 있는 이재명의 추가 의혹, 굵직한 추가 의혹 부분이 담겨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심각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김성태가 폭로하겠다는 거다, 그게 휘발성이 크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절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라면서 김영태에게 얘기하면서 김성태가 이재명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주로 김만배가 이재명의 재판을 도와준 것으로, 권순일 로비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김만배 말고 김성태도 도와줬다. 그러니까 이제 이 김영태 변호사가 변호사비 대납 이겁니까? 그러니까 그것뿐이 아니고, 이러면서 대법관 어쩌고 그것도 있고 2심 재판도 있고, 그러니까 2심 재판에서도 뭔가 손을 썼다는 것이고, 이재명이 그다음에 대법원 권순일 관련해서 로비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김성태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죄 나올 때 로비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비 대납도 이것도 큰 문제지만 법원에 로비를 했다,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도 했다, 이런 얘기를 녹취록에 보면 쫙 나옵니다. 액수도 좀 나오고, 액수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액수는 이제
현재 이렇게 드러난 여기에 보면 액수는 이제 나오지 않는데 이 김성태가 이황에게 얘기를 나눌 때는 뭡니까 대법원 로비했을 때는 액수까지도 얘기를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쭉 연결이 굉장히 돼 있는 이 부분들이 심각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잔뜩 지금 겁을 먹고 김용태 변호사에게 얘기한 부분, 그다음에 자기에 대해서 뇌물을 준 현금을 준 이 부분도 불겠다 이런 뭐 자기도 협박을 받았다 이런 얘기고, 그러니까 자기가 협박받은 거 그다음에 이재명 관련해서 터뜨리겠다는 거 이런 것들을 김용태와 변호사와 이제 접견하면서 한 얘기가 쫙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결국 뭐 변호사비 대납 얘기는 나와 있는 거 아니냐, 뭐 새로운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는 김용태 당신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 내가 내용을 좀 안다. 그 과정을 안다. 그러면서 굉장히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용태가 아니 최악으로 가정해 보자. 뭐 어떤 팩트가 있는 것이냐. 이제 이황이 말을 지원하게 하지 않고 불안감만 드러내고 하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봐라 하면서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변호사비 대납하면 뭔 죄인가 그랬더니 변호사비 대납도 대납이지만 법원 로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봤을 때 사실 그 김만배가 이재명을 위해서 뭐 로비를 했다. 이건 뭐 여러 가지 정황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 있는데 그때 뭡니까 수사 과정에서 김만배가 자신의 그 이인자 쌍방울 출신이었던 쌍방울의 부회장을 했던 자신의 이인자에게 대장동에서 벌어들인 돈 상당 부분을 바로 그 자신의 이인자에게 보내준 수십억을 보내준 이 내용이 검찰 수사로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만배가 왜 저 많은 돈을 엄청난 돈을 뭡니까 김성태 수사였던 저자에게 왜 보냈을까 이런 의혹들이 굉장히 짙었는데 어찌 제대로 지금 시원하게 뭐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이 녹취록에 의하면은 결국 그 돈이 결국은 뭐 어쩌면은 김만배가 이렇게 해서 김성태에게 추가로 이재명을 위한 어떤 로비 이런 걸 요청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돈을 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갖고 김성태 나름대로 이재명을 위해서 이신도 그렇고 그다음에 권순일 등등 해가지고 아니면 권순일 말고 다른 대법관일 수도 있죠. 지금 보면은. 그래서 쌍방향으로 그러니까 김만배와 그다음에 이 김성태 이 쌍방향으로 이재명을 위한 뭔가 법원 로비가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이 녹취록을 보면 그것이 좀 충분히 의심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선일보가 확보한 녹취록 전체를 보면은 팩트가 있는 것 같다. 팩트가 한 개 있는 것 같다. 굉장히 두렵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비 대납도 대납이지만은 법관들 로비한 이 부분에서 김성태가 실제로 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이렇게 상당히 가까운 이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김만배와 김성태가 자신의 이인자를 통해서 쌍방울 당시 부회장을 했던 자를 통해서 이렇게 접촉한 이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에 구체적인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 또 나름대로 부탁을 받고 김성태 나름대로 뭔가 로비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화영이 김성태와 대진 실문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이제 인정했죠. 검찰에 갔을 때 얘기를 했는데 왜 그랬느냐 물어보니까 작게 인정하고 김성태를 덮자, 김성태의 폭로를 덮자 이런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물론 자기 자신의 비리 부분에 대한 감추려고 하는 데 있겠지만 지금 얘기를 쭉 하고 있는 이게 지금 대법원 로비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이런 것들 관련해서 김성태가 추가로 꽤 많이 알고 있고 그걸 폭로하는 걸 덮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김성태에게 이재명 방북비용 관련해서 뭐 부탁을 했고 이재명에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 이 정도까지 그래서 일부러 검찰의 수사의 시선을 갖다 좀 돌린다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역시 김성태가 모든 걸 다 지금 불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뭔가 이재명 비리 관련해서 아직 밝히지 않은, 폭로하지 않은 꽤 많은 이재명 이화영의 불법 비리에 대해서 이화영이 김성태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게 하는 녹취록의 대목이기 때문에 결국은 청문회라고 여러 가지고 이재명이 얻은 건 하나도 없고 오히려 혹만 더 붙은 이런 상황이 됐고 되풀이 됐을 뿐이었고 오히려
쌍방울의 회장 비서실장 출신도 오히려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재명, 이화영의 이제 새빨간 거짓말, 후한무치한 태도에 대해서 옹호를 했죠. 김성태도 사실은 그 이재명이나 이화영에 대해서 입을 다물려고 했는데 검찰의 수사가 너무나 진척이 돼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뭐 기업은 당연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부른 것이죠. 원래는 사실은 감추려고 했었다고 하면서 사실은 돌려치기 한 것이죠.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꼼수를 부리고 있지만 이재명이 전부 다 그 하는 족족 실패하고 있고, 특히 국회에서 이런 짓을 하면 이거 안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국회가 완전히 방탄의 도구로 이용하는 이런 행태를 벌이고 있는데, 벌써 검사를 탄핵하는 이 시도 자체가 우선 잘못이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했는데, 근데 탄핵 청문회를 또 시도하기 위해서 또 했는데 또 나오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이런 상황이 돼버렸고, 오히려 녹취록에서 이 충격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끊어질, 이재명은 그 날만 좀 기다리는 신세가 됐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다. 아무리 그 꼼수를 부리고 해봐야 다 그 실패로 끝나는 것이고, 오히려 이제 이렇게 되면 서서히 사법 리스크를 더욱 국민들로부터 더욱 어떤 그 의심이랄까 이런 부분들, 불신이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재명은 더욱 치명적인 상황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쪽으로 지금 오히려 가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